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간밤의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급등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한 주가 강세가 펼쳐졌는데요. 전일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 이상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하루 상승폭이 지난 2월 이후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2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고요. 레벨상으로도 주가가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5,500선을 회복을 했고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41,000선을 다시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 한때 상승폭을 3%대까지 키우기도 했는데요. 기술주가 다시 날아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빅테크와 반도체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한 달 동안의 거래가 좀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나스닥 지수는 0.8% 정도 월간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1% 정도 상승, 반면에 다우 지수는 4.4%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증시 이벤트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월 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라든지 중소형주가 주목을 받는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났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임으로 인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되돌려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번 7월 한 달 동안 대형 빅테크 종목을 매도하고 중소형주를 매집하는 이런 순환매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한 달 흐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업종과 종목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간밤에는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가 좀 다시 날아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 12% 넘게 폭등을 했고요. 여타 반도체 주주도 대체로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AI 칩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더 건재하다는 이런 안도감이 좀 주가를 떠받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AI 지출을 늘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에 관련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확인이 됐고요. 또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경쟁사로 꼽히지만 역시 이런 비슷한 AI 칩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AMD의 실적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엔비디아 역시 업황 전체에 대한 어떤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반사이익을 좀 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좀 특징적인 종목이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지금 오늘 정규장을 2.5% 정도 상승 마감한 이후에 시간 외거래에서도 주가가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퀄컴 역시 실적이 호조를 나타냈고요. 주가가 8%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오늘 미 연방준비제도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적 긴축도 속도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은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도 이제 다음번 회의인 9월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이 조금 냉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한 듯이 연방준비제도의 성명문상의 문구를 일부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까지는 워낙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준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인플레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노동시장이 냉각하고 있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연준의 양대 책무인 물가 안정 그리고 최대 고용에 모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결국 지금 연준의 포커스가 인플레이션에서 약간 고용 쪽으로 무게가 넘어가고 있고 또 고용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좀 둔화되는 가능성을 연준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이제 이 FOMC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 오늘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9월에 금리를 통상적인 폭보다 더 큰 폭인 50bp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FOMC 회의를 전후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3%대로 이 상승폭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지금 증시에서 나오는 평가는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은 시장이 정확히 듣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해줬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의 최신 점도표에서는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지만 실제로 연준은 올해 3번 정도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증시 전문가들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신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연준이 이제는 좀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도 미국 노동시장이 천천히 냉각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먼저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전달 대비 12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또 올해 1월 이후 가장 둔화한 속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임금 상승률도 이제 3년 만에 가장 둔화한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이 노동시장 둔화가 좀 실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2분기의 고용 비용 지수입니다. 2분기 고용 비용 지수는 전분기 대비 0.9%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고용 비용이 올라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낮았고 또 이전보다 낮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핵심적인 함축을 차지하고 있었던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